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능구 장성철이 직설 기다리고 기다리는 한 달이 또 지나가서 네. 오늘 봤습니다. 아니요, 폭풍 같은 한 달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봤으니까 맞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그죠? 네. 비상계엄 할 때 어땠어요? 그날 탁 듣는 순간에. 그날 술 한잔 먹고 네. 샤워하고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딱 켰더니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사고인 줄 알았어요. 자막 사고.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야. 근데 들어보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더라고요. 미쳤구나라는 생각했죠. 아, 그러니까 조갑제, 네. 우리가 아는 보수 우익의 농객, 네. 조갑제 선생께서 이 천하람 그날 비상계엄 해제하고 나올 때 이 언론 마이크를 받고 천하람이 미친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비상계엄한 윤석열 보고. 네. 그 제가 저 약간 그간 거 아니냐 미친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현역 정치인이 방송이 되고 그대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조갑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가장 가격한 표현이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죠. 미친각이라는 게. 그 본인의 그 은사님은 정신 착란자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랬죠. 첫 반응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게 비상계엄이 우리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가 수석 최고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설마 했어요. 김민석 최고위원께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실팩트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선배님 두고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근데 작년 12월부터 예. 그냥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사석에서 예. 비상계엄을 얘기한 것이 결국에는 야당 인사에게까지 전부 그러니까. 흘러들어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네. 황정민 때문이에요. 황정민. 황정민. 서울의 봄이 작년 11월 22일 날 개봉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이전에 비상계엄이라는 생각이나 단어를 이렇게 꺼내질 않았어요. 근데 12월부터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 서울의 봄을 보고 모티브를 얻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황정민 때문이라니까요. 그 서울의 봄이 끼친 영향이 참 지대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엄군들도 그걸 보고 그 울더만요. 자기는 서울의 봄 보고 다시는 공수 11장인가? 네.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했는데 자기가 또 하고 말았다고. 그러니까요. 예. 진짜 논란 그런데 또 이게 보면은 무속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무속은. 그렇죠? 저희가 그냥 확인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서 이런 소문이 있어요. 저런 소문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이번에 계엄에서는 처음에는 오늘 또 기자회견 하면서 네.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대빵인 줄 알았더만은 윤석열 다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이 사람이 히트쳤어요. 그렇죠. 점심까지 자기가 안산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서 아기보살과 같이. 네. 거기서 그 버거 네. 버거 도사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렇게 모의를 몇 번씩 했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그 롯데리아가 네. 이 내란에 네. 모의하는 최적의 장소인가 봐요. 네. 예전에 이석기 전 통진당 예. 대표 있잖아요. 예. 그 사람도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했다고 그때 그렇게 보도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게 이 당혹하는 가운데서 그날 또 긴박하겠잖아요. 저희도 회사가 여의도니까 네, 우리 네. 경제부 기자까지 총출동해가지고 그 탄핵 현장을 갖다가 우리가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네. 계속 보면서 어쨌든 간에 이 수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 제적 가반이죠.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우의식 국회의장이 아주 좀 침착하면서도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이렇게 민첩한 행동으로서 해제 결의를 이끌어내고 190명 만장일치로 해서 외신에서 한국 민주 살아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4시간 동안이나 그걸 갖다가 이 본래 국회 해제 결의하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끌더라고요. 그럼요. 그 시간 동안도 나중에 아마 서울의 봄만큼이나 12.12 그날만큼이나 아마 그동안 이 한 4시간간 뭘 했는지 나중에 아마 상세 그것도 하나의 한 편의 영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략 깨어 맞추면은 네. 그냥 6본에 있는 6본인가 합참인가 그 결심실에 가가지고 예. 제2차 계엄도 한번 논의해 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계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좀 연구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계엄 그 해제 결의 나오고 나서는 전부 다 철수를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다 있었고 오히려 그렇죠. 그 이후에 뭐 보면은 그 국회의장 간사에는 투입을 시켰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장 공간에 1시 50분쯤에 계엄군을 투입을 했는데 그것도 웃겨요. 그냥 저 국회의장 공간, 국회의장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처에서 요청이 왔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1차 계엄이 실패했으니까 결의안을 통해서 해제됐으니 국회의장은 공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은 공간을 봉쇄해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못 가게 막아놓고 제2차 계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어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우은식 의장은 이제 국회 그렇죠. 그 상주를 했었고요.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한 이 수사가 이게 본래 우두머리 수사를 해야 전체적인 게 착착착 맞춰지는데 지금 전부 다 뭐 현재 이 국회 결의 송달도 안 받을 뿐더러 공수처 수사 그 출석 요구도 지금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12.12 그 해제 결의 나고 나서 이건 뭐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담화를 통해서 뭐 대국민 그 협박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그 변론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걸 토해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 내란의 2인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기자회견 또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2명이 나와가지고 네.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냥 뭐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가지고 우리 경고 차원에 한 거고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런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헛소리 같았어요. 헛소리.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본래 출신은 현재 국민의힘 그렇죠. 비례정당 네. 그저 신한국당 이게 공채라 그랬으니까 네, 공채 일기. 공채. 야 공채면은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 공채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 창조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들어갔어요? 네, 그때 들어갔죠. 이름 좋죠. 신한국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대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슬로건이 새로운 대한민국이었어요. 네. 이게 저희들도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제 주창하고 있는데 그래서 7공화국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이 그 당이 지금 이제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뭐 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그러면 헌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여당의 어쨌든 현재 신분이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여야가 함께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대외적으로 그렇고 대내적으로 그렇고 이게 이 불확실성 위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힘 어쩌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고 예. 재판을 질질 끌겠다. 그러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대선을 나중에 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때까지 좀 질질 끌자. 지금 그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파면하는 그 시간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2심, 3심 그 시간을 가지고 두고서 네. 지금 최대한 이 헌재 시간을 끌고 수사도 끌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는 당연히 안 받고 그냥 헌법재판소 심판 재판에 우리는 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변론서 내봐라 그래도 안 내고 그리고 뭐 공시송달 해도 그냥 안 받고 그러니까 재판을 질질 끄는 거 아니야? 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왜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 못 나오도록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우리 그냥 기다려 볼 거야. 이거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사실은 그 1차 12월 7일 이 국회 탄핵 의결이 무산되고 네. 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 중차된 문제에 불참 전략을 세웠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그 역사의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사람들은. 그래도 네. 국민들은 그 12월 14일 2차 탄핵 때는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그때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랬을 때 본인들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문제 있다. 뭐 그런 부분을 그 당시 당대표는 처음부터 이거는 위법한 거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그게 대해서 이 뚜렷하게 뭐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 통해서 되고 나면 사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사과한다.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은 아니다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다수가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해가지고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층 분들도 솔직히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혼내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우리끼리 뭉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 때하고 요즘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당시에 그 새누리당일 겁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 그때는 국정농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하지도 않았고 내란제도 아니었고 국정농단인데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무도 유구무원이고 오히려 그분들이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60명이 넘는 분들이. 예, 60명이 넘는 분들이 해서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그 보수정당 새누리당도 근본적인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 급기야는 나중에 대거 탈당도 하고 뭐 이랬던 건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오히려 이 탄핵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탄핵도 이거는 이 빨리 한시라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그리고 그날 그 녹취가 의원총회 녹취. 녹취됐잖아요. 노출됐잖아요. 네. 공개됐는데 배신자 뭐 이랬죠. 물병도 날아갔다면서요. 네. 야, 이거는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그 붕괴 괴멸된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섰잖아요. 나갔던 탈당한 사람도 다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오세훈 시장 이 서울시장 보선을 통해서 국힘이 새롭게 그걸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정확한 판단이세요. 예. 맞아요. 그때는 그래도 염치가 있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다시 대한 세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국민들이 여지를 남겨놨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대감마저 완전히 발로 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집단에게 다시는 국민들이 뭐 지지층이야 뭐 언제든지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야 지지를 하겠지만 다소 합리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중도층 이런 분들이 표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완전히 이거는 뭐 이 가로막았다 국회를 통해서 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것이야 비상사태다 뭐 이러면서 계엄을 이제 비상계엄을 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됐다 하지만 그거는 현실이다 실제로 그랬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이제 이 탄핵으로 가버리고 민주당의 시계로 가버리면은 나라 망한다. 그렇죠. 거기서 아직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도 내걸었잖아요. 부산에 지금 쫙 깔렸어요. 부산에. 쫙 걸렸습니까? 네. 한 사람 지었고 있는 게 아니고 쫙 걸렸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지 기반과 그리고 지지층을 갖다가 결집시키겠다. 맞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도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윤상현 이 의원이 누구미 김재섭 의원한테 네. 선배라고 충고한답시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도 그때도 탄핵 반대해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는데 나중에 다시 다 자기 무소속 나와서도 지지해 줬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네. 다 주민들이 잊어버려. 기억 못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국민들 특히 그동안에 국힘을 지지했던 이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 그래 되면 이 대한민국 망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 흔히 말해서 우리 보수를 논리를 이끌어왔고 아젠다를 던지고 메시지를 주었던 조중동이 지금 현재는 이 양비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게 총 들고 국회 본청을 유리창 깨고 그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군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강렬한 인상이 남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죄가 아니다.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요. 비상계엄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 하지만 헌법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상계엄하는 거지. 자꾸 탄핵을 하네. 뭐 예산을 지네들 마음대로 다 깎아버렸어? 비상계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암만 비상계엄을 절차가 틀렸다 하더라도 국회를 침탈할 수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할 수는 없고 그럼요. 사법부 판사를 갖다가 잡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무도한 이거는 지금 이제 민주주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을 옹호하고 그 탄핵을 지금 지연시키고 반대하는 무리는 저는 민주당에서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닌 거죠. 이 세력은 앞으로 역사에 바로 서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봐야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저는 여기에서 뭔가 이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도모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은 자기가 모래시계 검사로 참 정의를 위해서 검사 시절을 보냈고 나라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저격수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 분이 지금 와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비판하던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이게. 그래서 저는 현재의 그 국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 정말 역사를 안다고 하지만 역사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났던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1년 뒤니까 다 지지하더라. 일단 우리가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거기는 지금 뭉쳐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로지 단일대우.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쇄신도 된다는 걸 건정세 세상에 거기에서 윤석열 탄핵 비상계엄령 대통령실에서 장관을 하고 최측근이었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죠. 저는 그래도 국힘에 양식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저항을 해야 된다. 그거 봅니다. 이거는 발전적 개체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친일파 이상으로 예를 들면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 공범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명분으로 어쨌든 이럴 때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를 명분으로 걸었어요. 여야 합의가 왜 필요해? 국회에서 지금 표결 끝났잖아요. 네.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통해서 국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하는 절차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할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질질 끌겠다라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부안해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저는 그래 봅니다. 이 국회의 그 헌재 재판관 비판도 많이 받았죠. 9명이 그 정수인데 6분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을 국회목 추천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게는 민주당도 책임에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요. 그렇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 합의가 된 겁니다. 여야 합의가 돼가지고 민주당 2분, 그 다음에 국힘 1분을 추천하기로 하고 그때 이미 추천을 갖다가 했고 그 의결을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마치 비상대권을 가진 이 분처럼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탄핵을 원하는 75% 국민들하고 맞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략은 이거 같아요. 이번에 3명 임명 안 해요. 그럼 6명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 4월 18일에 2명이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럼 4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4명 가지고는 탄핵 심판 진행될 수 없다. 의결은 물론이고 진행도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나머지 임기 동안 나는 권한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도에 치를 수 있다. 시간을 끌 수 있다.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접근인 것 같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접근이에요. 가령 한덕수 총리 지금 권한대행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총리 존재도 모를 정도로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내내. 그러다가 어느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왜 맞서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때부터 국회 와가지고 달라졌잖아요. 네. 호통을 치고 본인도 막 그리고 지금 지난 총선 이 국힘이 참패해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있더만은 야 이거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뒤통수 맞은 걸 겁니다. 이게. 그렇죠. 탄핵하려다가 그래도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뭔가 너무 강경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안고 가자. 설마 이렇게 할 줄은 몰랐던 거죠. 맞아요. 설마 사람 잡았어요. 그게 하여튼 여권의 압력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본인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김앤장하고 좀 상담을 했는데 김앤장 쪽에서 한덕수 총리 당신도 오늘 김용현 장관 측의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보면은 사전에 한덕수한테 보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뭐야 이거 내란 동조 공범 세력 아니야? 이렇게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탄핵 심판을 안 받고 질질 끌거나 아니면 기각돼 가지고 대통령직에 돌아오는 것이 당신이 내란죄로 처벌 안 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다. 그게 당신한테는 제일 좋다. 본인도 그 지금 마지막 공무원 생활 끝나고 나서 감옥 가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판사판 그냥 질질 끄는 거에 내가 한번 힘을 보탤게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했을 때는 저도 우리 장 소장님 동의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받았다. 헌재도 받고 특검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발효시키고 그렇게 해야죠. 했다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쪽은 찬사를 보내겠지만 사법적으로는 자기는 내란 공범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의 기자회견도 어쩌면 항도수를 정조준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다른 공범들한테도 너 지금 이제 헷갈리지 마라. 네. 너 이라도 저라도 간다. 그렇지만 이렇게 버티면은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입단속 혹은 급박을 했다고 지금 보여지고.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본인도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할 거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확률은 낮더라도 한번 거기에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로서는 그냥 나를 탄핵하고 나도 그냥 직무정지 돼가지고 그냥 나는 국무총리로서 직은 유지하고 직무는 유지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 권한은 있고 책임은 안 지는, 지위는 있고 책임은 안 지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 한덕수 총리로서도 나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할 수 없죠. 예. 상당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거죠. 지금 봐보세요. 오늘도 지금 환율 저거 보시고 주식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국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하락시키면은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험도를 높이는 걸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대선을 질질 끌어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이렇게 굴러가고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는 이 탄핵과 윤석열의 내란 수계를 빨리 수사해서 구속, 체포, 그럼요. 체포, 구속 등등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가야만이 이것이 경제도 살고 맞습니다. 나라도 살고 국민들도 사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 탄핵되고 나면은 뭐 탄핵 가지고 지금 이제 총리니까 이 151석 이상이 된다는 거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또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국힘에서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거는 국무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 안건으로 올려서 그것이 탄핵이 되면은 국무총리로서 직이 정지가 되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이 돼가지고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 때문에 탄핵이 되면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날 국무회에서 가장 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뛰쳐나갔다는 그렇죠.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렇고
본인이 어쨌든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불확실성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그런 내용이 되면. 근데 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자기는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본인도 그냥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야에 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삐끗 결정을 잘못하면 역사적인 죄인이 될 텐데 그러한 책임감, 부담감을 감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주호 이주 교육부총리입니다. 이게. 그분이야 뭐 국회의원도 했고 그러니까. 여권 사람이라서 그분이야 뭐 어떠한 정책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연연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리에 암울한 거예요 지금 되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그날 비상계엄 했을 때 그 밤 12월 3일 날 그 밤을 온 국민들이 전부 다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국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집에서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이 오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게 도저히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한 대응도 만약에 불확실하다. 네. 이래 돼버리면은 경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그래도 어쨌든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또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될 때까지는 그런 대행들이 행정부를 이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헌정 질서를 지키려면은 결국은 헌재도 보면 6월 항쟁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게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속전속결 그 탄핵 절차를 네. 밟아서 이 파면이라는 이 과정을 갖다 결론을 내줘야 조기 대선도 가능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그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빨라야 예를 들면은 4월 초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면은 이렇게 이 6월 대선이 되는데 6개월간 지금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큰일 6개월간. 그리고 지금 국힘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살 길이 이거라고 해서 맞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국민들이 외치고 호소하더라도 그냥 자기 길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권성동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비공개요청에서 지역구에서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니라 뻔뻔해 하고 다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막 뭐 탄핵 세력, 뭐 비상계엄 세력, 나쁜 사람들, 내란 동조 세력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냥 뻣뻣하게 그냥 얼굴 두껍게 하고 다녀라.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날 권성동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지역 모임도 있고 뭐 행사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 빨리 끝내겠다고 이랬는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지역 행사에 나갈 수 있어? 사람들을 볼 수 있나?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민 70% 80%가 이 원하는 것을 갖다 외면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구만요. 뻔뻔하게. 예. 후억이라 그러죠. 이게 정치인은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도 문제죠. 이게. 많이 심해요. 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대표님 몸에 정말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유튜브로 보면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이봉규, 송국건 이런 사람들이 비상계엄 뭐가 잘못됐어 탄핵이 잘못된 거지 지지층이여 총 결집해라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고 와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취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진통제를 맞으니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병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 아니 송국근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얼마나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금방 이야기한 사람들 대체로 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멀쩡했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 지금 본인들이 제일 멀쩡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붕괴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붕괴 직전이면 참 무너뜨려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 소용없어. 우리 사과하지 말자. 버티자. 왜? 이재명이 있으니까. 이재명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어? 이재명 악마화하자. 이런 쪽에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떤 정치금융 학회에서 제가 정치 세션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탄핵 날입니다. 12월 7일 날 한 건데 그 학회장이 플로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결단을 내리면은 네. 이 비호감이 워낙 많잖아요. 네, 네. 지금 37% 나와서 네. 문재인 그 당시보다도 높은 지지율이다. 문재인은 그 당시에 31% 나왔대요. 탄핵 직후에. 근데 37%라서 압도적인데 비호감이 높다 이거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래도 새로 모을 수 있는 여지를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85년도 전두환 독재에 맞서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23일 단식을 하고 이 미망명 같던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 개헌 운동 1000만 명 서명을 시작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예, 대통령병 환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고 빨갱이 DJ는 안 된다 했는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 와에서도 자기가 이 대통령이 연전하지 않겠다. 목숨을 단식을 했으니까. 그때 국민들이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런 질문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제정신이 아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천하람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집단 미친광이 현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가 있네요.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외쳐야 돼. 지금 국힘은 다 미친광이라고. 근데 지금 집에만 있다는데요. 아, 그러니까. 예. 날이 추워서 광야에는 못 나가겠다고. 집에만 있대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포럼에 왔을 때 이거 모닝 브리핑 꼭 보라 했거든. 그런데 예, 한동훈 대표님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국힘과 지금 이제 이 거구 보수가 미친광이 짓을 할 줄은 몰랐네요. 한동훈 대표와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나와서 몇 마디 할 게 아니라 목숨을 건 어떤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응? 나라를 생각하는 보수는 결국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보수가 나라를 갖다가 지금 이제 망하고 있고 이거는 도저히 일반 국민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봐요. 지도자들이. 보수 지도자들이 나서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해요, 대표님. 왜냐면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미미하거든요. 다음번 대선 후보로서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저는 신년 여론조사를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신년에 1월 1일이나 아니면 설날 때 분명히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양자대결, 다자대결 여론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다 조사 들어갑니다. 하겠죠? 그러면은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유승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보수 우파의 진영의 대선 후보로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서 뒤처지지 않고 고만고만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를 좀 이기게 나오게 되면은 그분이 그 힘을 받고 그 국민적인 지지와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기가 좀 깝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어떤 이 식견과 경험, 네. 역사를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요 이 그런 가상 대결 지지율, 네. 뭐 자기 진영에서 어느 정도 결집력, 네. 이걸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뭘로 해요? 이건 지금 나라가 지금 작살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윤석열과 예를 들면은 내란 일파들은 정했잖아요. 한덕수 총리까지도 이미 글로 간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한 대로 이 분위기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도 권한 대행을
굉장히 그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직을 맡는 것 자체가. 그래 되면 이거는 나라가 근본부터 뒤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네. 이게서 차기 대선이 지금 뭐가 있겠어요? 저는 다음 주자한테 차례가 오는 게 아니고 치고 나가야 된다. 치고 나가 이거는 지금 윤석열이가 재집권하고 예를 들면은 자기 세력들이 완전히 이번에 선관위가 다시 총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선거를 그게 민주주의 선거겠냐고 이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하고 그 다음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가 왔다는 것은 지금 한덕수 국한대 본인이 한한 체제 때문에 온갖 비난을 받고 지금 이제 5%로 떨어진 거잖아요. 국힘에서 쫓겨나서 5%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덕수 그 한동훈 대행 체제로서 뭔가 자기 차기를 갖다가 한번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보수에서 외면받았고 그래서 국힘에서도 국힘이 60% 63% 당대표로 지지할 때 한동훈 대표를 좋아해서 지지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뭔가 그래도 이거는 거리가 된다. 이게 맞설 수 있다 하고 지지한 거거든요. 그 지금 이제 저는 살아있는 보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고 저는 한동훈 대표든 예를 들면은 그 김무성 대표든 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이 합리적 보수 유승민 대표든 나서서 본인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서야 돼요. 본인들이 나서서 이 강기 어린 그 집단과 맞서야만이 국민들한테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 아니냐. 맞네요. 이것을 선거 전략적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게 나라가 망하든 아니든 나라가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다 지나가는 가정일이라 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겁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섭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네. 이게 그동안 국민한테 은혜를 받았던 그런 보수 지도자들이 좀 나서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보수 세력과 국힘 지지층을 좀 이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신이 지금 해갔어요, 지금. 그렇죠. 계속 그 유튜버들이 정신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매일 훈화하면서. 그것도 한두 번 듣고 일주일 내내 듣고 지금 2주째 들으면은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역시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그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논리를 깨부술 만한 것은 합리적인 보수의 중진들이 나서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본인들이 그냥 뭐 페이스북 방송에서 몇 마디 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분들이 다 거리로 나서야 된다. 이게 저는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한테도 그 탄핵 찬성했잖아요. 네. 분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분열이 안 되는 한쪽이 아예 이 탄핵 반대로서 전국을 끌어가고 거기에서 온갖 수를 무소고 힘으로 뒤엎는 세력 가지고 함께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안 돼요. 오세훈 시장도. 안 돼요. 이럴 때 오세훈 시장이 정말 그 입장은 여러 입장은 뭐 차이도 있고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보수 정당에서 개혁파를 갖다가 이 나름대로 대표했고 지금 또 개혁 노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그래서 가지고는 안 되죠. 예를 들면 박형준 부산시장도 나서셔야 돼요.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소고기 파동을 해서 끝갈 데 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 이 중도층 어떤 서민 친화적인 정책으로서 이 청와대가 그걸 바꿔서 지지율을 올라가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세훈, 박형준 그리고 유승민 대표,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미친 어떤 이 강풍이라 해야 됩니까?
이 흐름을 지금 막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국민들의 그 촛불로만 힘들다. 힘들죠. 제가 맞아요. 볼 때 촛불로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문 가서 강화문에 맞서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이게 그럴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그 보수 유튜버들도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일, 진짜 엄청난 일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뭐 이한용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대한민국을 전체를 갖다가 이 낭떠러지에 지금 던지는 이런 그걸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런 거 보고 야, 이분이 자기 혼자 무슨 구구의 결단을 했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현장에도 가서 여러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로 이제 앞을 모르는 이제 본인의 보신 그게 최고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도 없는 것 같고 자기 그냥 무사하게 감옥 가지 않고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극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해놓고도 자기는 수사도 안 받겠다, 조사도 안 받겠다,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의견서도 내지 않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참 한심하고 참 나쁜 대통령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부터 지금 대통령이지만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은 이제 안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 참 나빠요. 이건 그냥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 진짜 큰 죄를 짓는 거죠, 역사에. 역사에 저도 이런 죄는 없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연산군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군도 있고 폭군도 있고 광군도 있잖아요. 다 세 개를 다 합해놓은 치는 것보다도 거예요. 더 엄청난 거고. 근데 그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간신이죠. 그 멀쩡한 사람, 그 간신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간신한 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한덕수 총리 같은 이런 분들 이게 그리고 김영현 장관은 뭐 자기가 당당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물 돌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국사범이도 정말 이거는 옛날로 치자면은 능지처참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럴 때 법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어떤 목소리와 힘으로서 이걸 정리하지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소님한테 헌재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요? 이분 사무처장 같은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 헌재는 무력화됐어요. 무력화됐어요?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역골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오늘 권성동 대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은 대통령 탄핵도 잘못된 거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까지도 흔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가 거의 부안해동에서 재판관 3명 임명 안 하고 내년 4월에도 2명 그만두면 임명 안 하고 그래서 완전 무력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굉장히 이거는 야, 너가 그래 법 해놨는데 위헌 위법이라는데 그래 너가 이제 앞으로 법대로 해봐라 이런 거네요. 예. 그렇죠. 그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합법과 불법과 탈법을 경계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딱히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민주당 및 야당이 그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어쨌든 간에 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주 동안 너무 실기한 것 같아요.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이게 꺾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 탄핵에 12표만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간 걸 보고 이 심상치 않다.
이런 걸 느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또 가격하다 너무 막 이렇게 입법 이 권력을 갖다가 행사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그 여야 함께 가려고 하던 부분이 이게까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건영세 그 건성동 이 뭐 건투 체제라 그러던데 쌍권. 쌍권총인지 뭔지 어쨌든 이 두 분도 다 검사 출신입니다. 법을 아니까 예. 그 맹점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서 전부 다 이게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마음 편하게 먹고 이렇게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혈압 올라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보수 진보에서 보수의 지도자였던 분들, 지도자인 분들 이분들이 나서 주셔야 된다. 지금 민주당과 야당은 중심을 잡고 이분들이 앞에서 보수 유튜버들을 질타하고 윤석열 씨를 질타하면서 지금 현재 권한 대행을 해야만 되는 국무위원들을 바로 세우고 이분들이 나서야만이 그래도 저는 그래서 우리 탄핵하고 이런 여론이 85%가 넘어가야 됩니다. 85%가. 지금 75% 선에서 이제는 이런 걸 목도한 국민들이 이 소수의 어떤 한 줌 나는 마지막 박근혜 때 7, 8%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85%가 되면서 아까 얼굴 두껍게 하고 돌아다니라는데 돌아다닐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 이게 전 국민의 거부운동, 전 국민의 어떤 국힘과 이 탄핵 동조 세력, 내란 세력한테는 맞서야 된다. 위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국난입니다. 이럴 때는 온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비상사태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네. 불러주십시오. 오늘 또 가셔야 되니까 가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여러 군데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